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3시에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심,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가 있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긴급하게 오도현 변호사 어제 밥 먹고 있는데 저희가 전화를 해서 점심시간에 섭외를 했습니다. 오도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도현 변호사입니다. 어제 점심 때 전화 받으셨죠? 네, 네, 아, 네. 네. 제가 그 옆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작가가 알았어요. 전화할 때 제가 옆에 네.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왜냐면 네, 이게 네. 3시 오늘 3시에 맞습니다. 이제 네, 선고를 하니까 네, 네, 네. 이거 정확하게 분석할 분이 필요하고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의 네, 네. 공동 대표이신 거죠? 네, 제가 상임 대표. 상임 대표. 검사를 검사는 변호사 모임. 모임의 네, 상임 대표 네, 오동현 네. 변호사 네, 모시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알려주시고 단톡방에 올려서 많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 없이 못 사는 남자라는 작가가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본인에 대해서 법 없이 못 사는 남자. 저는 법 없이 못 사는데 아 그렇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예. 계속 지금 건드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뭐 실제 네. 법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본인 변호사시니까 아이, 뭐 법 없이 못 그렇습니다. 삽니다. 그렇지만 네. 예. 자 대법원이 오늘 3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선고를 합니다. 네. 특징적인 거 TV 생중계. 보통은 이게 유튜브로 했더라고요. 대법원 네, 네, 네. 유튜브로 네. 대법원 이제 선고를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TV 생중계를 네, 허용을 네, 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대법원에서 네. 완전 태세 전환한 거라 이렇게 태세 생각합니다. 전환을 했다. 지금 윤석열 그 파면 전국에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떴잖아요. 네, 그랬죠. 실질적으로 네,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네. 받았고 예.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존재라든지 뭐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대법원 솔직히 지금 그 너무 존재감이 없고 없죠. 지금 뭐 지기현이 뭐 재판 진행하는 그건 사법부에 거라든지 대한 네, 불신. 그동안의 조의대의 역할이라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대법원에 대한 비판과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많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도 뭔가 이제 자기들이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태세 전환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그 오늘 선고에 대해서 네. 예측을 해보면 네. 대부분 이제 상고 기각이 될 거다 네, 그렇게 네. 판단하는데 오동현 네. 변호사 그렇게 분석하십니까? 뭐 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조건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원합의체 대법원에 지금 2부에 배당되고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회부를 회부하고 했고. 그날 심리기를 열고 예. 이틀 뒤에 또 심리기 2번 열고 그렇습니다. 나서는 바로 8일 지금 만에. 예, 8일 지금 만이에요. 승호기를 지금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대법관들 간에 뭔가 항소심 판결, 원심 판결을 네. 뒤집기 위한 합의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다. 네.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물리적으로 말씀을 불가능하죠. 네. 그거를 만약에 정말로 뒤집어진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네.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런 시간이 네, 없었다. 시간이 네. 너무 힘들고 또 기존 항소심 그 원심 판결이 워낙 자세히 꼼꼼히 또 이렇게 그 판결문을 작성을 했고 예. 또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맞아요. 작성한 그런 지난 항소심 정읍시장 관련된.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판결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쉽지 않다. 그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무조건 뭐 이렇게 또 신속히 잡은 이유가 뭐 모든 대법관들이 예. 동일한 의견으로 상고 기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견이 모아졌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봅니다.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12명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장일치라고 봅니다. 이게 소수견 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 현재 그 윤석열 파면 때도 예. 뭐 5대 3이다, 그런 뭐 얘기가 있었죠. 6대이다 그런 말이 많았지만 저는 그때도 대부분의 뭐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생각했던 게 이건 기각 의견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왜냐하면 또 기각 결정을 내면은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야 돼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게 남는 거잖아요. 이게. 남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번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런 대법원 판결도 만약에 소수견을 낸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네. 공소 기각이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저는 전망하시고. 상고 기각.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출석을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안 가도 되는 거죠, 마지막. 네. 근데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어떤 그러니까 안 가신다는 게 뭐 바빠서 안 갈 수도 있지만 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참석을 안 하는 원래 것도? 뭐 대법원 선고 때는 대부분 출석을 안 합니다. 아, 대부분 안 네, 합니까? 네, 네. 대부분 안 하는데 예. 그것이 뭐 지금 바쁘시잖아요. 예, 지금. 바쁘죠. 네, 어제 선거 선대위도 지금 발대식을 예, 예, 하면서 민생을 챙기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뭐 또 그 선대위의 또 오토가 이제 경청이잖아요. 경청이죠. 예, 많은 예, 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대법관 목소리 왜 듣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네, 들으러 국민의 간다. 목소리를 들으러 가셔야 경청. 되는데 예, 대북한 뭐, 목소리는 예, 그냥 TV로 들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네. 다른 사건 대장동 관련 네, 사건인가 네, 네.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네. 그 사건들이 원래 그 재판 기일이 다 잡혀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요게 네. 그러면 선거 네. 기간 동안 네. 또 계속 할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거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예. 전부 다 이거 뭐 오늘이야 이제 선고니까 예. 뭐 출석 의무가 없고 예. 또 뭐 당연히 뭐 상고 기각이 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지만 5월 13일, 20일, 27일 이건 예. 정말 5월 13일부터 5월 10일부터 공직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13일, 20일, 27일 그 바쁜 지금 중요한 그 대선 전국의 선거운동 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예. 하루를 다 지금 재판 출석을 그러니까요. 하면 하루를 다 못 해요. 잡아먹는단 선거운동을 말이에요. 못 하는 거죠. 네, 저는 이 법원에서도 예. 연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기해야 네, 된다. 연기 신청을 하면 예. 당연히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5월 13일, 20일, 뭐 27일 재판한다고 해서 네.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네. 어차피 또 다음 기일을 잡아야 되고 네. 다음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네. 이 바쁜 시국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네. 네, 무조건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이제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한테 민주당이 들어가서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참하시고 도와주달라 당원거의 하라고.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당원을 가입하면 못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네. 아니고요. 예. 그런 이유예요.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원 가입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몇 네, 가지가. 네, 네, 예, 네, 그런 네. 것들 때문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케이스를 갖고 얘기하면 저는 주진우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파기자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주진우 그 법조인 맞습니까 그 사람? 저는 네, 네. 딱 두 가지잖아요. 네.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아는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 일부러 거- 네. 지금 자기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네. 그렇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나쁜 사람이죠. 아, 만약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말 정보를 그것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참 주진우뿐만 아니라 저는 네, 국힘 그 법조인 출신들 보면은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여기 말이 안 돼. 막이 잡아는 말이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지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이 말씀드린 게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 원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양형을 예. 어떻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네. 유죄로 나온 거면 또 몰라. 그럴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뭐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네. 있으려면 근데 무죄로 나온 건 그렇게 하는 게 없죠. 만약에 정말로 말씀드린 게 파기 한 송은 할 수는 있어요. 정말로. 예, 뭐 정말 가능성이 뭐, 뭐 약하지 적지만 그렇다면 왜 그 양형에 대해서 파기 한 송원에서 다시 내려 보내가지고 너희가 양형까지 판단해서 다시 올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대법원에서 어떻게 지금 자기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 벌금 100만 원 그 공선법은 예,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거기 예,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한 걸 갖다가 네, 어떻게 원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네. 대법원에서 판단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 대법원의 역할 자체가 그런 네, 역할이 네, 아니고 법률심을 맞습니다. 하는 네, 거니까 네, 네. 절차나 법률의 적용이 네.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네. 실제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의견서를 상고 그 대법원에 의견서를 네. 낸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네. 상고 이유 자체가 안 됩니다. 상고 이유 자체가 안 된다. 네, 네. 상고 이유 자체가 상고심은 네.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잖아요. 법률심이죠. 법률적인 뭔가 잘못된 판단이 있는 거를 다투는 건데 예. 지금 항소심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판단해가지고 했잖아요. 이거. 예, 그렇죠. 저는 상고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상고 이유가 안 네, 된다. 상고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이런 검찰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말 신속하게 바로 뭐 상고 기간이 남았는데도 너무 빨리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 맞아요. 자기 하라는 걸 그렇게 안 했으면서 네, 윤석열에 하라는 건안 대해서 하고. 뭐 즉시항고도 안 하고 네. 하라는 건 안 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상고심은 너무 빨리 신속하게 상고 기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하고 한 게 네. 전부 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다. 정치적 목적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예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네, 일단 네, 네. 공소기각과 상고기각의 차이는 뭡니까?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예. 검찰의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거거든요. 기각을 해버리는 거. 네네. 근데 네. 아마 뭐 이제 공소기각은 힘든 거고 힘들 왜냐하면 것 같고. 원심, 1심과 항소심 판단을 다 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힘들고 예. 이제 상고기각은 예. 당연히 그렇게 내려질 거라고는 뭐 검찰의 상고 자체가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원심이 너무 합당한 판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기각이 거의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소기각보다는 상고기각이 나올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네, 전망을 네. 하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왜냐하면 저- 많은 네, 분들이 맞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또 혹시나 왜냐하면 사법부가 이 직위원 판사 때문에 네. 이 또 이상한 그렇죠.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 그런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예. 전혀 아까도 말씀드린 네. 파기 자판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일어날 수가 네, 없는 그래서 일이고. 만약에 정말로 만에 하나 예. 만약에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파기 환송이면은 예. 다시 고등법원 심리를 재판을 하기 거쳐야 때문에. 되고 다시 또 대법원 올려야 되고 하면은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대선 걸립니다. 끝난 뒤에 일어난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전혀 물론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건 또 없지만. 네네 그럴 네. 일도 없지만 예. 그래서 아예 걱정은 진짜 1%도 할 0%. 필요 없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그 속보가 나왔는데 아마 혁신이라는가 조국 혁신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예.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죠. 그리고 오빠 네, 네, 이 두 사람을 고발했다. 이게 왜냐하면 요양원 관련된 일입니다. 네, 입소자가 네. 사망을 네, 한 네, 사건인데 네. 뭐 뉴스 보셨죠? 네, 네, 그뭐 네, 바나나 다 네, 썩은 네, 거, 네. 그다음 문드러진 거 네, 이런 네, 과일 네. 주고 그다음에 네, 주스 네. 한 통을 가지고 그렇죠. 그층 다 나눠 먹으라 그러고 열몇 분이 나눠 마시고 그랬던 보면서 건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요양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정말로 짐승보다 못한 그런 행태를 하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의 그 김건희, 최은순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 예. 사람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뭐 예. 돈이 우선인 거야. 그렇죠. 돈에 진심인 예, 예. 그런 맞아요. 행동들을 그런 거죠, 해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번에 요양원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진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김치가 너무 그 이명수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김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소금을 막 뿌려가지고 많이 못 먹게 하려고. 네, 많이 못 먹게 하네. 어떻게 그런 행동을 요양원이라는 게 정말로 이제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 좀 그렇죠. 건강하죠. 그런 네. 분들이 좀 이렇게 쉬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가족들은 또 네, 얼마나 가슴이 그러니까요. 무너지겠어 네, 그거 보면 네. 자기가 죄인처럼 느껴질 거예요. 네, 가족들 네, 입장.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라고 요양원 보내놨더니 돈은 다 받아 챙기면서 네, 네, 네. 자기 부모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네. 수연님이 최진봉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방송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티나정님도 최진봉 교수님 국회 입성하세요. 교수님 말씀 듣고 나면 내란의 체증이 확 내려간 듯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 살아봅시다라고 글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인기가 이 오동현 변호사한테 아무것도 안 오고 있다는 사실 지적해드리면서 오동현 변호사 본인이 쏩니다. 자기한테는 그렇죠. 안 오고. 저는 저희 정말 진보 유튜버 분들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응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 교수님도 제가 항상 그전엔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임세은한테만 쏘시다가 예. 제가 여기서 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 이름도 집어넣더라고. 임세은, 최진봉 교수님 화이팅 이렇게. 교수님 먼저 이름은 교수님 그렇습니까? 먼저. 맞아요. 제 이름 먼저 네, 네.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네, 네, 선생님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만약 이제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네.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두 번인가 그때도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처벌을 안 받았더라고요. 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 네,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윤석열 김건희에 관련된 사건들이 네. 뭐 저희가 검사가 고발도 많이 했고 내일 또 저희가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
경찰 검찰이 상당히 태세 전환이 빠릅니다. 아, 그동안 저희가 한 1년 이상 네. 됐던 사건들을 예. 이제 와서 막 계속 고발인 조사 진행하고 서로 이렇게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그런 거겠죠. 이제 지금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윤석열 파면도 됐고 예. 또 윤석열 잘못이 하나 계속 더 국민들이 이제 다 밝혀내고 있는 거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거죠. 만약에 경찰에서 먼저 하면은 검찰은 결국에는 또 윤석열의 부역자다 이런 욕을 들어먹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태세 전환이 빠릅니다. 태세 전환하고 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은순, 김건희 건도 예, 예. 정말 빠르게 할 겁니다. 김건희 그때 조사받을 때 검찰에서 김건희한테 불려가가지고 전화기 반납하고 압수되고 그러면서 조사했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김건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 예. 서면 조사 얘기하지만 검찰에서 그러니까요. 무조건 안 된다. 소환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얘기했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빨리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예. 다 하나하나 다 지금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이루어질 거고 예. 중요한 건 일단은 윤석열, 김건희 무조건 구속시켜야 됩니다. 구속돼야 된다. 이런 중범죄자들이 지금 길거리를 할보하고 지금 윤석열 또 얼마 전에 그 판교에서 보리밥 먹고 아 맞아요. 네. 그 사진이 또 공개가 됐죠. 아니 지금 자기 때문에 물론 자기 부하들 예. 다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다 구속돼 있잖아요. 네, 구속도 있죠. 근데 어떻게 내란 수괴가 지금 돌아다닐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활보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는. 절대 그러면 안 네. 됩니다. 국민들의 분노만 더 저 올라가고 있고. 조사지입니다. 저게 지금 뭐 그러니까요. 진짜 네. 지금 밥이 입에 넘어갑니까 지금? 저희 집하고 가까워요. 저희가 운중동에. 아는데, 예, 네. 예. 그래서 저도 자주 가는데 아, 예. 당분간 안 가려고 합니다. 저희 보리밥집입니다. 아, 이거? 네네네. 어. 저희가 참 유명한 집인데 야, 진짜. 아니 만약에 정말 저렇게 네, 한다고 네. 하면은 예. 룸에 들어가든지 네. 좀 조용히 좀 이렇게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해야죠. 어떻게 저 뻔뻔하게 좀 많은 사람들이 예. 눈에 띄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유, 정말 진짜. 보리밥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보리밥이 진심인 네, 사람. 네, 네. 답답합니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꼬라지를 보니까. 아유,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꼴을 보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이라고 하죠. 모습. 사투리 쓴 거예요. 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요. 피해 복구 현장에 복구인데도 갔다가 보리밥 보리밥 찾아보고. 저거. 네. 보리밥이 진심이야. 네, 그 집도 저렇게 메뉴가 비슷합니까? 아, 네, 맞습니다. 보리밥집인데 저런 메뉴를 네. 좋아하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리밥. 요즘은 근데 구치소 가면 보리밥이 안 나오죠. 그렇죠. 요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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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네, 바뀌었습니까? 네. 옛날에는 콩밥이라고 네, 하는데 얘기했는데. 그거야 뭐 이제 영양 아, 때문에 영양 이렇게 때문에. 하는 거고. 네. 네, 지금 구치소도 뭐 메뉴 좋습니다. 메뉴 좋고 그래요? 또 그때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들어갈 때 네, 네. 서울구치소 일주일 식단까지도 공개됐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말씀하실 때, 예, 예. 아, 윤석열이 이 식단에 소주가 없어서 아쉬울 거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얘기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그 대장동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선거는 뭐 오동훈 변호사 설명하신 것처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네, 문제고 네, 3시에는 그냥 우리가 축하할 일만 남았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예상이 네. 되고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뭐 잘 모르지만 최근에 보면 김만배 씨 네, 그다음에 네, 네. 최 정영아. 아니 그 의장 성남 아, 의장의 최용길. 최용길 네, 네, 두 네, 사람도 네. 무죄가 네, 나왔고 맞습니다. 네, 네. 정영학이 지금 말을 바꿔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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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찰의 회유,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회유란 말을 안 했나 아무튼 압박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진술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네, 네, 네. 증거를 검찰 일정 부분 수정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정영학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는 정영학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으로 보면 대장동 사건도 검찰이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으로 좀 처벌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정치 수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정말 대장동 사건 자체가 예. 지난 대선에서도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그랬었죠. 저는 대장동 사건 자체가 완전히 정치 검찰들의 조작 수사, 조작 수사다. 네, 증인 회유하고 예. 관련자들 회유하고 증거까지 조작. 지금 정영학 의견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증거까지 조작한 거예요. 증거를 조작했다. 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 명백한 정말 정치 검찰들의 조작 사건이다. 네, 그게 딱 정의 내릴 수 있다면 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정영학이나 남욱이 했던 말들에 대한 네. 진실성도 사실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그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만배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에서 남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 판단이 났잖아요. 예.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사건 자체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본받아야 될 그렇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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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죠. 사업이거든요. 네, 정말로. 맞아요. 아니 그 부산 LCT 비교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공영 이익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환수한 그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업인데 사업이죠. 예. 그런 사업을 정말로 민간업자들과 유착을 해서 뭐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줬다.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충격적인 게 정영학의 의견서가 나왔잖아요. 네. 정영학 의견서를 보면은 저는 정영학 의견서를 보면서 정말 정말 이렇게까지 했나 할 정도로 검찰이 네, 검찰이 정영학 의견서 딱 초입에 있는 문구를 뭐라고 제가 돼 한번 있습니까? 읽어드릴게요. 예, 읽어주세요. 딱 초입 딱 첫 장에 있는 첫 거예요. 장에. 첫 장 시작. 예, 예, 의견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 첫 장에 나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 오래전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기억에 의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정영학이 얘기했다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네.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피고인이 정영학이 예.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받고 이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그건 뭐예요? 이게 증거 조작인 거죠. 그러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 정영학이 그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USB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이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예상 분양가 관련해서 이제 그 판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갖다 정영학은 1,400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그 지금 대장동 사업은 그 확정 이익을 받는 걸로 그렇죠. 하는데 50%. 예. 맞아요. 그다음 평당 1,4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확정 이익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은 뭐예요? 이거를 1,500으로 조작한 거예요. 1,500으로 조작해서 예. 야 이거 네가 작성한 거 아니냐? 이게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음. 왜 1,400으로 낮춰가지고 확정 이익을 받았냐? 그래서 배임이다. 네네. 이게 그냥 평당 1,400, 1,500, 평당 100만 원이면은 엄청나죠?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넓으니까. 한마디로 검찰에서는 그거예요. 야 처음부터 너희는 1,500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 1,400으로 해가지고 확정 이익을 조금만 받고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이익을 많이 줬고. 주고 성남시에 손해 끼친 게 아니냐. 그래서 배임이다. 이게 배임이다. 근데 정영학은 자기가 USB를 제출을 했고 예. 거기에 1,5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또 계속해서 수사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구나 자기가 작성한 거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알고 보면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1,500으로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1,400으로 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조작이 된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네.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예상 분양가가 1,400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확정 이익을 받은 건데 그렇죠. 그냥 검찰에서는 조작을 해가지고 야 너희가 이게 1,500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이익을 확정 이익을 조금만 받고 나머지는 다 남욱하고 정영한테 이게 다 뇌물로 민간업자한테 줬다? 준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줬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조작을 했으면 법원에서는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다시 그렇죠.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의견서가 나간 거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법원에서. 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의견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다시 네, 네, 판단해야 되는 새로 상황이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 예. 이것도 참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건데 예. 강도 높은 수사와 일부 공동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예.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에 따라서 진술한 부분이 있다. 정영학이. 네네.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압박이네. 압박한 거잖아요. 그러네. 예, 또 예. 문제는 예. 정영학을 갖다가 한 40여 차례 불러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그럼 또 정영학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불러가지고 한 거예요. 그건 압박한 거잖아요. 네 증인으로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라. 얘기해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정말로. 말이 안 그렇게 압박받는 상황에서 또 지금 관련자들 다 구속되어 있고 나도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되겠어요. 상황에서 네. 자기가 작성하지도 않은 그런 증거를 갖다가 조작해서 들이밀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네. 그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배임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네. 없었는데 배임인 네. 것처럼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를 평당 분양가를 높여서 네. 조작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지금 정의의 맞습니다. 주장인 네,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핵심인 거죠. 네. 야, 그러면 이거 대장동 네. 사건은 거의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자체가 완전 아무것도 무너지는 거죠. 이거는 뭐 지난 그 김만배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네. 대장동 사업은 정말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과지 성과. 정말 이거는 공영 예.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공영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 당시 그 새누리당 다수당 그 시의원들이 반대를 성남시. 해가지고 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못하게. 방해하고 예. 공영개발 진행을 방해하다 보니까 갑자기 민간업자들이 이거를 그러면은 민관 합동으로 하자. 공영으로 하자 해서 진행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50%의 확정이익을 받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성과예요. 성과. 잘한 거죠. 역대 네. 최고 이렇게 공영을 많이 받은 정말로 엄청난 이게 사업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그걸 장려하고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업적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 민간업자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유착을 해서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성남시에 피해를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맞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동 사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특혜를 네, 줬다는 네.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절대 아니죠. 네, 검찰의 주장이고 그렇죠. 네, 네. 실제로는 이게 그 성남시의 이익, 그다음에 네, 그렇죠. 시민들의 네, 이익을 네, 네. 위해서 더 네, 많은 네. 돈을 맞습니다. 가져오게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정영학의 말에 따르면 분양가를 고쳐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USB는 제출은 정형하게 했지만 그 네. 내용 자체를 내용을 수정을 한 거죠. 수정한 거죠. 네. 그거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 대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범죄죠. 검찰? 이건 완전 범죄죠. 그럼 이거는 이 사람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검사를 저희가 하는 다 할 겁니다. 이 사람 할 거죠. 네네네. 저희가 이거는 무조건 책임 물어야 됩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거는 네. 뭐 검찰 개혁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이거는 쫓아내야 네, 되는 네, 사람은. 네, 네. 그래서 네.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인 네, 오동현 네, 네. 변호사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네, 이곳에서 네, 네. 반드시 고소해라. 네,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네. 걸 보니 이런 꼴을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근데 또 하나 대장동 그 의혹 관련 공판 기일에 네. 5월 13일 날 이거 뭐 진행될지 네, 안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네. 유동규를 증인 신문해야 한다면서 네.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왜 이 유동규를 왜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때 제가 한번 김만배 사건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동규가 핵심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유동규가 이제 공사 설립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차피 민영 개발로는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민관 합동으로 해서라도 예.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유동규 핵심 인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 일련의 그런 유동규의 행태를 봤을 때 유동규 진술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예. 말이 앞뒤에 말이 안 맞아. 그 정치적 발언도 막 예. 하잖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유동규밖에 없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검찰 유동규는 검찰이 원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검찰 예, 입장에서 예, 좋겠죠. 근데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네. 유동규는 이제 유동규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절대 믿을 수 수가 없다. 없다. 이거는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도 의미 없는 유동규를 네. 불러가지고 하는 네. 이유는 검찰이 자기들의 그렇죠. 논리를 네, 계속 네. 주장하려고 아니 이러는 증거가 거다. 없으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은 네. 실질적으로 유동규 부를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유동규의 그걸로 말만 가지고 하니까. 네네 그걸로 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유동규를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유동규를 증인으로 신문하겠다. 자기들은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정영학은 그 전까지는 협조적으로 나왔지만 지금 네. 우리가 얘기했던 건 정영학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되면 재판은 상당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욱은 어떨까요? 근데
저는 남욱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전망하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남욱 지금 김만배 항소심 사건에서 남욱의 진술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네. 남욱도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남욱은 지금까지는 뭐 유동규 남욱이 검찰의 어떤 뭐 비호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남욱이 뭐 계속해서 뭐 정치 검찰들의 그 행태에 따라서 진술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지금 올라온 화면도 네, 보면 네, 네, 네.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진술 신빙성이 없다. 네, 그거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김만배가 무죄가 네, 선고가 됐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정영학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죠. 아까 지금 우리가 네, 얘기 네, 나눈 네, 거 네. 자백하고 진술을 번복했고 네, 네, 네. 유동규와 남욱의 검찰 진술도 오염된 진술이다. 그렇죠. 요것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자기들이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혀 지금 형사적인 문제가 리스크가 없잖아요. 지금 예, 기소도 없죠. 안 됐고 또 지금 김영 부원장 사건에서 무죄 받았고 예, 그랬죠. 남욱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6개월 법정 구속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김용은 지금 구속돼 있잖아. 웃기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 예, 그러니까 얘들은 유동규 남욱은 예. 검찰로부터 계속 비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도. 검찰의 도움으로 예. 자기들이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도 없이 이렇게 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와 남욱 검찰 진술도 모든 게 사실이 아니고 오염된 거다 이거는. 오염된 네, 거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의 입장에 맞춰서 진술을 한 거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전혀 다른 진술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 예. 그런 의미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김용이 돈을 줬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말만 있어요, 없습니다. 말만. 네, 그것도 유동규 말만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네, 네, 몇 네, 번 네. 바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특정했다가 맞습니다. 나중에는 네, 네, 두리뭉실하게 네, 어느 네. 근방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정확하게 짚질 않고 네, 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며칠 네, 네. 사이 뭐 네, 이러지 네,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특정해 달라. 그래야 맞습니다. 우리가 알리바이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특정한 날짜를 특정을 했는데 네. 구글 타임라인은 거기 없는 없는 게 거예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여. 그렇죠. 네. 아니 말이 안 재판부가 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말은 사람의 말이란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은 그렇죠. 다른 물적 증거로 보충이 돼야만 증거가 돼야만 맞습니다. 증거를 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말도 왔다 갔다 하고 장소도 왔다 갔다 하고 시간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말은 받아들이고 명백하게 기술적으로 오류나 변경이 불가능한 구글 타임라인의 그 증거는 배척을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부냐고요. 정말 이 사법부도 네. 정치 검찰은 당연히 해체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지만 사법 예.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검찰이 정치 검찰들이 그렇게 조작 수사하고 증거 조작하고 증인들 관련자들의 진술을 갖다가 회유하고 그러면 법원은 정확하게 그러면 안 판단을 되잖아요. 해야죠. 네. 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법원의 검찰에서 역할이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네.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본인들이 뭐 검찰하고 똑같이 지금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네. 사법부도 믿을 수 네,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 당시에 네, 이제 네, 경기도지사였고 네, 네. 김성태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요게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했다는 걸 주장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주장이죠. 근데 네, 네. 실제 이 상황에서 만났다는 필리핀인가 어디였냐? 그 네, 만났다는 네, 네. 증거도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 네. 왔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돈이 네. 넘어간 증거도 그렇죠. 명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진술만 있어요. 김성태의 진술. 그렇습니다. 근데 네. 김성태는 회유했다고는 여러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예를 들면 뭐 회를 사갔다는 그렇죠. 등 연어에 조사실에 네, 뭐 파티도 어떻다는 있고. 등 네, 네. 술을 마셨다는 네, 등 네, 네. 그리고 뭐 그 비서진인가요? 쌍방울에서 네, 면회 네, 가면서 네. 뭘 사갔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회유했다고 하는 여러 증거들을 지금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자체는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계속해서 안 되고 준비기를 열고 하고 있는 거고 있고 예. 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실질적으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지사? 네,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맞다 보니까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기피 그렇잖아요. 신청했죠. 왜냐하면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예단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네. 유죄를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했는데 네. 기피 신청이 각하됐어요. 아 각하를 했어요? 각하된 이유는 뭐냐면 뭡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재판장이 바뀐 거예요 이때. 아. 그러니까 기피 신청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사 명령이 나서 그래서 이제 판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음. 기피 신. 근데 지금 저 조선일보라든지 이쪽에서는 예.
각하됐다고만 기사를 이게 내는 뭐 거예요. 처분이가 없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예.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피 신청 각하됐다. 법원에서 안 받아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미 예, 예. 인사이동 때문에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것 때문에 예, 각하된 건데. 그러니까요. 마치 무슨 이재명 예. 후보가 잘못한 것처럼 네네네. 뭐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뭐 웃기고 이렇게 있어요, 하기 이건 때문에 진짜. 재판부에서 각하했다. 각하라는 거는 예.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기각을 하겠죠. 그렇죠. 기각을 그냥 각하라는 건 아예 필요가 없어지 음. 판단을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게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가 없어서 각하된 건데 예. 그걸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계속해서 재판 지연하고 있고 예. 뭐 재판부를 압박하고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는 거야 그게. 이게 좀 정말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네.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으니까 이 재판부가 새로 들어오면 기록을 네. 다시 검토하고 그렇죠, 네네. 필요하면 다시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준비기일입니다. 아직까지 준비기일이라는 준비기일이다. 거는 이제 직접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증거 관계 증거라든지 앞으로의 그 재판 진행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네. 조율하는 과정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준비기일 과정이고 준비기일이다. 당연히 준비기일이 끝나면은 이제 예. 본격적으로 공판 심리가 진행이 될 그런 상황인데 참 이 사건 또 좀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 예, 정말로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예. 김성태 집행유예 했잖아요. 예, 그랬죠. 검찰이 구형하면서 김성태한테 뭐라고 했냐고 뭐라고 하면 했습니까? 정말로 건실한 사업가라고 얘기해요. 김성태가요? 예. 이런 아니 검사가 그 사람 옛날에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뭐 피고인의 변호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돼요. 구형하면 되는 거지. 건실해요? 뭘 건실한 건실하는데?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검사가 그렇게 구형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어요. 없어요. 네. 공정성도 네. 없고. 전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니 근데 그러면 쌍방울 그 김성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한 재판부는 그대로예요? 아니면 거기도 바뀌었어요? 그건 이제 또 이제 상고심 들어간 거죠. 네. 상고심에 들어갔고 예. 그냥 거기도 이제 바뀌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네.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그건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심리를 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네, 또 네. 지켜봐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야, 근데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돼. 왜냐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양심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네. 회유 때문에 어쩔 수 맞습니다. 없이 내가 네. 이재명 죄송합니다. 당직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그랬지만 네. 실제로는 아니다. 안 했다. 네. 그리고 나는 대북 그거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데 없다 그러면서 다 그렇죠.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 네. 근데 그거는 전혀 안 받아들이고 전 재판부가 네. 중형을 선고하면서 네.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재명 이제 후보까지 그렇죠. 또 기소를 네, 한 네. 거예요. 아니 이 사건에서 또 지금 계속 핵심적인 인물이 예. 안부수잖아요. 안부수. 안부수 맞아요. 안부수. 네, 근데 안부수 판결에서 예.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 예. 지금 300만 불, 500만 불, 지금 800만 네, 불을 원래는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방북에 대한 대가로 상방울에서 했다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주장이죠. 그게 주장이잖아요. 검찰의. 예. 그래서 제3자 뇌물로 지금 예. 이재명 후보를 기소한 거잖아요. 예. 근데 안부수 판결에서 나온 건 뭐냐면은 예. 800만 불이 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대가로. 판시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쌍방울이 자기들 주가를 부양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거지. 이게 뭐 이재명 당시 이재명 그 지사를 위해서 지사가 한게 뭐 아니라는 대북 그 북한 방문할 때 네.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그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네. 또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재판을 그러니까요.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냥 이게. 이재명 죽이기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네, 그거 네. 아니면 네, 다른 맞습니다. 말로는 네.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이미 상황이다. 안부수에 대한 판결이 그래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안부수에 대해서 사건을 진행했고 기소한 게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김성태가 아니죠. 네,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하는 네. 그 검사는 고발했습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제가 모임에서?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주로 검사 네. 고발을 많이 하죠. 원래 저희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발족 이유가 예. 정치 검찰들 잡기 위해서 한 거기 검찰을 때문에 원래 그래서 네.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던 거는 정치 검찰들은 제가 다 고발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예. 이제 내란 동조 세력들에 대한 고발론을 좀 이렇게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아주 있는데 좋은 모임이네요. 네, 검사를 네.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정치 검찰들, 네, 조작하는 검찰들 다 네, 네. 고발한다. 네, 네. 공수처에 고발합니까 주로? 저희는 처음에는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가 네.
공수처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행이 안 되죠. 국수본, 예. 중앙지검, 공수처 세 군데 동시에 다 고발. 동시에 같이 네네네. 어디서든 한 군데만 해라 네네네. 이런 거군요. 동시에 다 고발을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최근에 그 윤석열, 김건희 관련 건들이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 뭐 공선법 그거 나오고 위반, 있죠, 뭐 지금. 정치자금법 네, 위반, 정당법 위반들이 조사를 지금 내일 또 이제 중앙지검에서 네.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예. 이미 저는 지금 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 받았습니다. 아 받으셨군요. 경찰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시작했다. 경찰이 먼저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경찰이 저한테 물어본 게 뭐라고? 왜 검찰하고 같이 왜 경찰과 검찰이 왜 오. 동시에 접수를 했냐. 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검찰 못 믿는다. 아 못 믿는다. 네,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 경찰 거다. 같이 한 거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검찰에서 이제 뒤늦게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뭔가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경찰이 더 빨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는 검찰에서 이제서야 뒤늦게 지금 막 하고 있는 하고 거예요. 이게. 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고 네네.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바뀔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태도는 저는 뭐 100% 바뀐다고 100% 봅니다. 바뀐다. 얘들이 얼마나 태세 전환이 빠릅니까? 검찰이 예, 그렇지만 얘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 태도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저희의 그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찰 멈출 수 해체에 없다. 대한 것을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을 이용한 게 상대 어떻게 보면 지금 독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때는 결론적으로는. 물론 첫 시작은 검찰의 힘을 빌려 가지고 박근혜 정권과 이렇게 수사를 국정농단. 했지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달콤한 저는 칼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면 네.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현혹되면 안 저는 된다. 봅니다. 네. 검찰과 타협하거나 네, 절대 검찰이 네,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이거 네, 뭐 네, 네, 이거 네, 지금 네. 이제 소위 국민의힘 네, 네, 관련해서 이거 맞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네. 넘어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네. 봅니다. 손절해라. 얘들은 언제든지 또 태세 전환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자기 검찰이. 조직을 위해서 네. 이렇게 살아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로 이게 정권 교체되고 나면은 제일 시초부터 강하게 검찰 저는, 개혁을 해야 네,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 초장에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힘이 이게, 있을 때. 네, 그렇죠. 이게 또 좀 밀리면은 네, 또 안 이게 돼요. 다를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정권 초기에 무조건 검찰 개혁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무조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믿음 있으시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정말 네, 우리 네. 국민들이 뭐 이렇게 수사기관과 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지. 예.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한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런 게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수사기관도 못 믿고 사법부도 못 믿고 이런 불신이 생기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네, 무조건 바꿔야 된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또 하나 이게 윤석열이 아까 우리가 이제 보리밥 먹으러 간 거 네, 봤지만 네, 네. 풀려 구속이 안 되고 풀려 나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란 세력들 김용현을 포함 내란 그렇죠. 세력들이 다 풀어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김용 부원장은 왜 안 풀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 네. 지금 송영길 송영길 네, 대표도 네, 네. 지금 구속되어 있죠. 예. 김영 부원장 구속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범죄 사실이 만약에 정말 유죄라고 쳐요. 정말 유죄라고 뭐, 치더라도 네, 치더라도. 치더라도 지금 내란 수괴하고 비교가 됩니까? 범죄 사실 비교가 됩니까 안 이게? 되죠.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다 목격을 했고 정말 우리 국민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집단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속 취소해서 네. 지금 거리를 할보하게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송영길 대표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시작했던 그 돈봉투라든지 예. 뇌물 사건 다 무죄 받았잖아요. 무죄 받았죠. 그런데 별건에 불법적인 별건에 의해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김용 부원장 아무런 증거도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제하고 말만. 네 정치 검찰이 정말 제가 정치 검찰의 진술 자판기 유동규의 말도 안 되는 진술만 가지고 또 구속했어요. 예,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어느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공정하다 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정말 없죠. 윤석열 말한 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공정과 상식. 자기 말만. 빼고는 다 공정과 상식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아이, 할 수 말도 안 되는 있겠습니까? 거죠. 네, 공정 공정하지도 무슨 않고 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행동. 그런 행태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니까 저는 지금
그 송영길 대표도 보석 신청을 했고 예. 김용 부원장도 보석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네, 나왔고요. 저는 무조건 보석 인용해서 일단은 수감 내 보내고 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일단 그 신청을 하면 네. 날짜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뭐 거예요? 네, 보석에 관련된 기일은 예. 뭐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재판부 재량으로 정합니다. 재량으로 하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특히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빨리 보석 심리해 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송영길 대표도 지금 빨리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김용 네. 전 부원장 네. 재판은 사법 역사상 역대급 50이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저기 보시면은 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예. 희대의 부패 사기꾼, 예. 정치 검찰의 진술 자판기, 예. 검찰에서 원하는 진술만 하는 유동규의 거짓말을 유일한 증거로 판단했다. 객관적인 구글 타임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예.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고 관련자 증인과의 진술도 맞지 않는 예.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을 했고 유동규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거는 기억의 오류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뭐 기억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판단을 해서 유동규의 예. 진술이 사실이라고 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 원시 데이터 수정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수정을 할 수정 수 못 합니다. 수정 못 하는 거고 예. 또 김용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보고 진술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전에 진술을 먼저 했는데 어. 나중에 구글 타임라인을 대보니까 김용 부원장 진술가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진술이 더 신빙성이 받아들여야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글 타임라인의 원시 데이터 자체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배제하고.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유동규가 돈을 주었다는 장소, 시간 예. 구글 타임라인 다 나왔지만 또 유동규가 돈을 주었다는 시간, 장소 특정을 못했고 그렇죠. 그 돈을 주는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예.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을 못합니다.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규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왜 유동규가 이렇게 정치 검찰의 그 주장에 맞게 진술을 했냐? 예. 그게 저겁니다. 유동규 거짓 진술을 받은 이 자기는 지금 뇌물수수 불기소됐어요. 기소도 안 하고 유동규는 있어요. 네, 유동규는 거죠. 예. 또 2021년 11억 8천 예. 자기 전처와 사실혼 지금 주고 관계 배우자에게 있는 사람. 지급한 게 예. 다 드러났음에도 예. 불구하고 불기소했어요. 불기소. 저거는 아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발을 해서 지금 예.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이고 예. 저는 무조건 유동규는 구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 김만배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대장동 초기에 남욱하고 정영학이 접촉한 사람이 유동규예요. 유동규다. 예,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하고 방해하고. 민관 합동개발로 진행하게 했던 역할을 유동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초창기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동규인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는 지금 별 존재감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게 모든 게 정치 검찰들로부터 자기는 이익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거기에 맞춰서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럴 수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남욱이 이 유동규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만들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민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려고 했죠. 했다가 그게 이재명 막히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네. 이거는 무조건 공영 개발로 가겠다. 간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래 하니까 자기들은 네. 이게 공영 개발로 가버리면은 네. 아예 자기들이 이제 이익이 없어져 그렇죠, 버리니까 그렇죠. 네. 민관 합동으로라도 가야지 자기들이 이익이 생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유동규와 함께 성남 도시개발공사 공사를- 설립을 설립을 도와주면서 도와주면서 이거는 합동으로 가자. 합동으로 안 그러면 가자. 우리는 민간 개발 자체를 못 한다. 예.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공사에 유동규가 직책을 맡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설립 때부터 네. 주민들을 설명회를 하고 했던 게 유동규예요. 야, 유동규다. 유동규가 이게 우리가 이 공사를 설립을 해서 예, 예. 민간 합동으로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한 게 유동규거든요. 유동규다. 남욱하고 정영학이 유동규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 남욱이나 정영학이 뇌물을 줬다면 유동규한테 그렇죠. 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뭐 증거는 또 밝혀졌어요. 이미 남욱과 유동규, 남욱과 정영학으로부터 유동규가 돈을 넘어간 건 그거는 밝혀졌어요. 인정해요? 법원에서도? 그건 다 밝혀졌죠. 네. 근데 그거 왜 뇌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는 거죠. 그걸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어처구니. 그런데
유동규로부터 김영 부원장한테 돈이 전달된 거는 그건 아무런 아직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네, 유동규 진술 말고는 없어요. 말 말고는. 근데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 유동규가 남욱과 정영학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섰을 정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까 뭐 설명해 주신 네, 것처럼. 네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유동규가 뭐 집을 이사를 하고 갑자기 차를 사고 아니 돈이 어디서 어디 나서 나서 그렇게 어디서 하냐는 나서 거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김영 부원장한테 전달이 됐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또 김영 부원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한테 전달됐다니 이게 예. 지금 주장이거든요. 검찰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건 이건 네 연결고리가 전혀 없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김용 부원장이나 송익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는군요. 네, 계속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네, 네. 뭐 법원에서도 예. 지금 김영 부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예. 지금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인데 예. 그 이후에 지금 김만배 무죄 선고가 났고 예. 또 정영학의 의견서가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출이 된 이렇기 상태고. 때문에 사건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는 새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석을 인용해 달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증거들이 계속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원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원점에서 판단해야 되고 예. 정말 유동규가 말이 사실인지는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판단해야 네, 된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재판부가 네. 새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네, 네, 네.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도 잘 아셔야 되지만 이걸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네. 마치 대장동 사건이 비리가 많은 것처럼 그렇죠. 네, 네. 이재명 대표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결국 국민이 합니다. 요 책 혹시 오동현 변호사도 보셨어요? 네. 저는 제가 또 구입했습니다. 아, 구입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오. 구입까지 했습니다. 저는. 네. 한 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지원 의원이 여기서 네, 네. 200건 저도 약속을 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해서 저희 예, 또 예. 많은 분들에게 예, 제가 좀, 또 예. 나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나눔. 또 이재명 예. 후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잘 네, 알아야 네, 되는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 네, 네, 네. 지금 서점에서 1위를 달리고 네, 네, 있는 네,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가 책을 내 가지고 그거하고 좀 엎치락뒤치락 하던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을 본인이 직접 네. 저술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책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옆에 누가 대신 써주거나 아니면 옆에서 봤던 이재명 이 후보에 대한 글들이 많아요. 근데 네, 본인이 맞습니다. 직접 기술한 네, 네. 직접 지으신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변호사시가 잘 아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보통 뭐 지금 뭐 4건 5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5건. 그럼 네, 뭐 네, 네. 근데 이게 변호사비라고 하는 건 정치 자금으로 쓸 수가 없는 쓸 수가 거잖아요. 없습니다. 네, 개인 네. 돈으로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개인 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네, 건데 네. 그 비용도 이제 여기 책이 판매가 되면 인세가 들어오니까 네, 이걸로 네. 좀 충당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후원회 개설을 하시면서 후원금이 29개 다 22억 찼잖아요. 9천만 원. 그런데 근데 그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사용 안 정말로 이번 대선 관련된 네, 자금으로 맞습니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인적으로 재판을 받고 하는 건 다 사비로 부담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정말로 이 정치 검찰들이 잘못된 조작 수사와 기소해 가지고 정말 사법적인 정말로 이렇게 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그거를 상황이죠. 많은 국민들께서 예. 그런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이게 책을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네, 십시일반.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여러분은 한 권 사셔서 또 이재명 대표 지금 후보가 네, 네, 네. 평소에 어떤 생각을 그렇죠. 갖고 어떤 네, 정치를 네. 갖고 맞습니다. 있는지 그리고 네, 내란 당일날 네. 일들이 여기다 네, 기록이 네. 돼 있어요. 네, 본인이 어떻게 오게 됐고 뭐 오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란을 종식시키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을 하셨기 네,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구입해 주시고 네. 구입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사 비용 이런 거 준비하는데 필요한 부분도 일정 부분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은 200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권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네, 네. 이거 100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약속. 아니 네. 너무 또 무리하시면 저희
제가 저 안진걸 소장과 이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 나눔 또 아, 좋은 예. 또 책들이고 아이고, 내용도 좋고 하기 감사드립니다. 때문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팀장이 오늘 점심 사줄 겁니다. 100권을 사신다 그래서 네, 네, 100권을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문하고- 제가 전혀 압박한 게 아닙니다. 주문하고 인증샷 인증샷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면 네, 네,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마이TV에서 네, 보여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추첨해서 100권 사면 여기서 인증하는 네, 네. 그런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헌증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또 압박이 아닙니다. 아유, 저희가. 그렇죠. 네, 자발적으로 네. 아, 하시는 저 자발적으로 겁니다. 하는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오늘 300권을 팔았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200권, 네, 네. 오동훈 변호사가 100권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많이 구입 오동훈 변호사한테 이렇게 참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재명 후보가 이 재판 잘 어쨌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국 정치 검찰 때문에 이런 이제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네.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압박을 한 것 같아요. 좀 아유, 죄송한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절대. 아니죠. 네, 스스로 자발적이다. 네, 이런 자발적입니다. 말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네. 국민들이 아까도 우리 얘기 나눴지만 안심하시라고 오늘 네, 3시에 네, 네, 네. 재판 결과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3시에 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이제 상고심 선고가 있는데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100% 상고 기각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정말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공선법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30년 남은 대선 전국에서 그 과정만 거치면은 이제 정말로 우리 제4기 민주정권 탄생할 겁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들 다 척결하고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같이 또 힘을 또 방심하지 말고 저는 네, 항상 말해요. 방심하지 말고 30년간 힘을 같이 모아 주셔가지고 정말 민주정권 탄생을 위해서 같이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한번 볼 수 있게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동훈 변호사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입니다. 네, 네. 여러분 정치 검찰들 오동훈 변호사를 포함한 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지금 계속 고소 고발하면서 네, 네. 문제 제기하고 이 사람들 처벌받게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 모아주시고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 열심히 동참도 해주시고 또 가서 응원도 해주시고 이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동훈 변호사는 뭐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 후원받고 이런 건 없잖아요. 아, 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혹시 사건이 있으면 오동훈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받고 이런 건 없는데 예, 예. 저도 요즘에 최근에 유튜브를 개설해서 그렇군요. 오동현 한번 보여주세요. TV를 우리 100권이나 샀는데 이건 해야지 우리가 100권 샀는데 이건 합니다 우리가 오동현 TV 오동현 TV를 빨리 찾아가지고 구독 좀 보여주세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몇 명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구독이? 지금 한 2,600분 이게 정도. 몇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이 3,000명이 넘 지금 3,400명 되는데 네, 네. 여러분이 가서 오동현 TV죠 이름이 네, 네, 오동현 오동현 TV TV입니다. 네, 오동현 네, TV 가서 구독 지금 네, 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네. 분인데 여러분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동현 TV 가서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동현 TV가 더 많은 구독자들이 생겨서 아이, 이 감사합니다. 구독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네, 왜냐면 네, 네, 네. 이게 자꾸 알려야 돼요.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오동현 TV. 네, 저희가 활동하는 걸 영상으로 제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2,640명. 네, 네, 아, 예.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240만인데 2,400. 맞네요, 뭐. 네, 네, 이제 매불쇼도 있고 뭐 그러네요, 계속, 쭉. 네, 네. 저희 뭐 활동했던 활동들. 네, 검사 변호사 모임 뭐, 활동했던 네. 정법 시대도 있고 네, 네,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예, 윤석열 탄핵 일지도 있고 네, 여러분 네. 구독 좀 해주세요 가셔서 네. 그래서 좀 여기 나온 뒤에 좀 처음부터 알았으면 처음부터 얘기할 거 지금 끝날 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 계속 반복해서 네, 보여드리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오동현 TV입니다. 네. 오동현 TV 꼭 구독해 주셔서 다음번에 저희 방송에 나올 때는 네. 1,000명, 2,000명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아이고, 네.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2,000명이니까 4,000명, 네, 네. 5,000명 아우, 되면 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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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난리 나는 거잖아. 아, 그렇죠, 100권 맞습니다. 사는 게 아쉽지 아유, 않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이에 오, 30명 아이고, 늘었대. 난리 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네, 다음 주에 오면 네, 네. 2,000명 늘을 거예요. 4,000명 될 거예요. 네, 제가 더 열심히 예, 활동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네. 또 100권 더 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오동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네, 오동현 네.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서 네. 고맙고 늘 저에게 법률적 상식 그 다음에 재판 관련된 얘기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조만간 네. 뵐 것 같습니다. 네, 100권 네. 샀기 때문에 자 여러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거 꼭 사주세요. 꼭 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동현 TV 꼭 구독해서 반드시 다음에 일단 2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올리고 계세요. 구독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댓글에 지금 난리 났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백권 산 거 전혀 아쉽지 않도록 여러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다음에 또 오동현 변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